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론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예제 1, 2, 3, 4번을 풀어볼 건데, 이때 예제 1번 문제를 두 가지 풀이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은 다프론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전 시간에 연산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비연산에 대한 법칙인데, 우리 실수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있었던 것처럼 집합에서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환법칙은 합집합이랑 그리고 교집합에서는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차집합에서는요,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차집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합법칙 또한 합집합끼리는 앞에 걸 먼저 합하고서 뒤에 걸 합한 거와 지금 뒤에 걸 먼저 합집합을 하고서 그 다음에 앞에다 합집합한 거랑 같을 거고요. 교집합 또한 앞에 거 먼저 교집합하고 뒤에 걸 교집합한 결과물과 지금 뒤에 걸 먼저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걸 교집합했을 때의 결과물과 같아요. 그래서 결합법칙도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는 지금 우린 결합법칙이 성립하고요. 당연히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배법칙입니다. 그럼 이때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둘 다 계산 순서를 바꿔주는데 차이점은 뭐냐? 결합법칙에서는 연산기호가 같았었을 때 이렇게 교집합 같았었을 때 이럴 때 계산 순서를 바꿔주는 걸 결합법칙이라고 하고, 그러면 분배법칙은 연산기호가 달라요. 합집합 한 번에 교집합 아니면 교집합과 합집합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이런 건 분배를 해서 풀 수 있는 분배법칙이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A 합집합 B를 B랑 그리고 A 합집합 B를 C랑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하고서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연결해 줬던 건 지금 이 상태에서 교집합이요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얘네 둘을 마지막 교집합으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 돼요. 반대로도 똑같죠. A 교집합을 분배를 해줘서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얘네 둘을 연결해 주는 건 합집합이었으니까 합집합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당연히 연산기호는 거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행동도 해보시면 돼요. A 합집합이 똑같으니까 A 합집합으로 묶어줘서 이때 B와 C의 교집합으로 다시 묶여지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렇게 거꾸로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처음 보는 건데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전체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때 우리는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이때 A의 여집합 그리고 B도 여집합, 그러면 우리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는 걸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요. 반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또한 지금 A의 여집합과 그리고 B의 여집합과, 그러면 이때 합집합의 지금 여집합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거꾸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집합이 두 번이나 존재한다면 그때는 묶어줘서 이렇게 바꿔줘서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흡수법칙과 부정법칙은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연산에서 당연한 생각을 가져보라는 소리야. A 교집합 B는요, A와 B의 교집합, 즉 겹치는 걸 말하는데 그때 A랑 합집합을 한다면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결국 A와 B의 교집합, 그럼 여기 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때 A랑 합하면 당연히 A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쪽으로 흡수가 된다고 해서 흡수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인데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A 교집합에 A 합집합이면 합집합이 더 크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번에는 근데 교집합이면 작은 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라고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부정법칙, 부정을 두 번 했다는 겁니다. A의 여집합에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시 A가 될 거고, 그럼 여집합을 세 번 씌워준다면 당연히 A의 여집합이라고 정리가 되는구나. 이런 연산법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1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히 알아라. 즉 우리는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풀이 우리가 연산법칙에 대해서 쓴다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 연산법칙은 합집합에 지금 교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괄호가 쳐져 있으면 이때는 분배법칙을 먼저 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때 A 교집합을 분배해 주니까 A 여집합의 교집합 A와
그 다음에 지금 B 교집합의 A와 그리고 얘네 둘을 합집합으로 엮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 A 교집합의 A는요 당연히 겹치는 게 없으니까 공집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B 교집합 A는 더 이상 줄이지 못하겠죠. 근데 얘랑 얘랑 합하면 공집합은 합했었을 때 그대로 B 교집합 A라고 나와요.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지금 연산법칙에 의해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연산법칙에서는요 이 차집합을 먼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비여집합이 있었는데 차집합을 바꿀 땐 교집합의 뒤에 있는 게 여집합으로 바뀌어주시면 되고 그 전체에 지금 여집합, 교집합 A라고 지금 쓰여져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이때 이 여집합을 우리는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지금 성질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B 거기에 교집합의 드모르간 합집합 그리고 여기는 A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교집합 A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겠죠. 그럼 여기는 합집합의 교집합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연산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A 합집합 B와 A와의 관계에는 지금 A 합집합 B가 A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런데 교집합을 찾으래. 그럼 결국 작은 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A요 이렇게 나오는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연산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A 합집합 B에 거기에 지금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에 합집합을 하래요. 그러면 이때도 지금 이거를 우리는 일단은 분배를 해줄 건데 그럼 이럴 때는 한꺼번에 얘를 하나로 봐서 이 전체를 얘한테 지금 분배를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분배를 써주면 이때 A 합집합 B에 거기에 합집합 A 여집합과 그리고 지금 다시 A 합집합 B에 거기에 지금 합집합 지금 B 여집합 그리고 얘네 둘을 지금 우리는 교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연산을 하고 싶은데 이때 여기서 연산기호를 보면 얘는 지금 합집합의 합집합이잖아. 그럼 이랬을 때는 결국 우리는 지금 결합법칙을 써야 되겠죠. 연산기호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때 결합법칙을 썼었을 때는 괄호를 한 번에 다 풀어서 A 합집합 B에 합집합 A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괄호를 풀어놔도 되고 여기도 합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이때도 A 합집합 B에 지금 합집합 B 여집합이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A랑 A 여집합이랑 같이 있는 형태로서 얘는 그러면 A 합집합 A 여집합에 거기에 지금 합집합 B라고 이렇게 정리를 다시 바꿔줄 거고요. 여기는 지금 A 합집합에 B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먼저 계산을 해주는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무슨 법칙을 썼어? 지금 B랑 A 여집합이랑 바꿨으니까 교환 법칙도 쓴 거고요. 그리고 괄호로 묶어주는 결합 법칙도 다시 표현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연산을 보는데 A랑 A 여집합이랑 합하면 이때는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합집합 B와 교집합 B랑 B 여집합이랑 합해도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합집합 A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합한됐으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여기도 합한됐으니까 여기도 지금 전체 집합이 되시겠죠. 그럼 거기 상태에서 교집합을 쓰세요. 그럼 전체 집합과 전체 집합의 지금 교집합은 전체 집합이야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B 합집합에 C 교집합 B에 여집합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합집합의 교집합이라고 바로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연산이 됐을 생각하면 B 교집합 C와 B와의 비교를 했었을 때는 B 교집합 C가 지금 B한테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얘랑 얘랑 합하면 큰 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자체는 바로 그냥 B 이렇게 쓰여지는 거다. 그럼 얘는 B 여집합의 교집합 A 이렇게 지금 쓰여진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걸 뭐 연산기호로 조금만 바꿔주면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럼 한 번 더 바꿔주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우리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A 차집합 B와 같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1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문제를 다시 풀어볼 겁니다. 연산기호를 다 쓰기가 너무 힘들 때는 우리는 번호놀이를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번호를 써서 문제를 푼다라는 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학생들이 보고서 익숙해지시면 좋겠는데 전체 집합이 있고 이 상태에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이때 이 영역들을 나는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으로 나눠놔서 이때 이거를 번호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문제에서 그대로 볼게요. A 여집합에 대한 번호는요. 우리가 지금 번호로 보니까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거니까 얘는 지금 3번과 4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걔네 둘의 지금 합집합 거기에 지금 B를 하겠대요. 그럼 지금 B에 대한 영역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번과 3번이죠. 그럼 2번과 3번을 합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니까 그럼 얘는 지금 2, 3, 4번의 영역과 거기에 지금 마지막 다시 뭐 하자? 교집합 A를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A에 대한 영역의 번호는 지금 1, 2번이죠. 그러면 이때 얘랑 이제 겹치는 번호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자라고 합니다. 그럼 2, 3, 4랑 1, 2랑 겹치는 번호는 2번 영역이고 그럼 2번 영역은 지금 결국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교집합 A구나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 문제도 동일하게 한번 풀어볼 겁니다. 비여집합의 차집합 A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비여집합은요. 이때 여기 상태에서 1번과 4번 거기 상태에서 지금 이번엔 차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한 영역은 지금 1번과 2번이죠. 그럼 이때 얘가 지금 빠진다면 우리는 지금 겹치는 부분을 빼주고 남은 걸 쓰는 거니까 4번 영역이 될 거고 그 4번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4번의 여집합이면 1, 2, 3번이 되시겠죠. 거기에 마지막 교집합 A 그러면 A는 지금 1번과 2번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얘랑 겹치는 건 1, 2번이 겹치니까 1번과 2번 영역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그 1번과 2번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A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문제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집합은 A와 B밖에 없으니까 지금 전체 집합과 거기에 지금 A와 그리고 B 이렇게 나누는 상태에서 번호는 아까랑 동일하게 써볼게요. 1, 2, 3, 4 이렇게 써져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은 익숙해지니까 이거는 바로 번호를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1번, 2번, 3번이요 이렇게 쓸 거고 거기에 지금 합집합을 하지요. 그런데 연상기호는 아예 모르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연상기호 여집합에 있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드모르간을 거꾸로 써서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영역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때 얘는 지금 4번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지금 합해준 번호는 결국 1, 2, 3, 4를 전부 다 말하는 거고 그럼 그거는 결국 전체 집합입니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에 있는 이 문제는 집합이 3개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을 A, B, C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표현을 한 상태에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전체 집합이 있었을 때 번호 영역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나는 지금 여기를 1, 2, 3, 4, 5, 6, 7 그리고 여기가 8번이요 이렇게 지금 써놓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시작 C랑 교집합 B를 먼저 찾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 지금 우리는 3, 4, 6, 7 여기 상태에서 지금 교집합 B를 쓰니까 결국적으로 겹치는 3, 6번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3번과 6번 근데 거기 상태에서 뭐하지? 지금 이때 얘랑 합하재요. 그럼 얘랑 합하는데 그때 B의 번호 영역 그럼 B의 번호 영역은 2, 3, 5,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랑 지금 합해진 번호는요 2, 3, 5, 6 이렇게 되는 그대로 B가 될 거고 거기 상태에서 지금 이거의 여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의 여집합 그럼 얘의 여집합은 지금 우리가 번호상으로 다시 쓰면 1, 4 그리고 7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교집합 지금 A를 하재요. 그러면 A의 영역은 지금 1, 2, 3, 4죠. 그럼 얘랑 지금 겹치는 번호는 1번 그리고 지금 4번 이것밖에 없네요. 그럼 1, 4번에 대한 말하는 거고 그럼 1, 4번 여기는 A에서 지금 B가 빠진 겹친 거가 빠진 거니까 A 차집합 B구나 이렇게 똑같이 찾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U에 지금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성립할 때 이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제부터는 다 번호 갖고 문제를 풀 겁니다. 선생님은요 A, B가 있고요. 거기 상태에서 지금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놨고, 그럼 첫 번째 A 교집합 B 얘의 영역은요 지금 우리한테 2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지금 이 상태에서 A 차집합 B의 지금 영역은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1번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합했대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는 1, 2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거기 상태에서 지금 교집합 B래요. 그럼 B는 지금 우리가 2, 3 이렇게 지금 돼 있겠죠. 근데 얘랑 지금 교집합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랑 지금 교집합이면 1, 2랑 2, 3이랑 교집합을 하면 2번이 되겠죠. 근데 그 2번이 A랑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야? 1번 영역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말인즉슨 A가 지금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해석을 했으니 그림 갖고 다시 표현, B 안에 A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서요 이제부터 나머지 확인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B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전체 집합이랑 같다고 볼 수 없으니까 1번은 틀린 거. 2번 B가 A의 부분 집합이냐? 아니죠. 반대로였죠. 세 번째 A랑 B랑 같냐? 아니죠. 얘도 틀립니다. 4번 A 여집합에 B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집합 돼 있었으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A와 B와의 관계를 확인해라 라고 하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A와 B가 지금 얘가 포함 여부니까, 그럼 다시 우리는 여집합을 씌워준다면 A 여집합과 B 여집합은 부등호 방향이 지금 반대쪽으로 가는 A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얘도 틀려요. 다섯 번째 A 차집합 B는요, 그럼 A에서 B가 빠지면 공집합이니까 결국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예제 3번 문제입니다. 세 집합 ABC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았을 때 다음 중 색칠한 부분을 바르게 나타낸 집합은요? 라고 있어. 그럼 이건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다 영역을 쓰면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 그리고 3번, 4번, 그리고 5번, 그리고 6번 이렇게 영역이 6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서 1번부터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럼 1번은요. 첫 번째 A 차집합 B를 말하죠. 그럼 A 차집합 B는 지금 2, 3번을 말하는 거고 2번과 3번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우리는 교집합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 상태에서 그 다음에 B 차집합 C죠. 그럼 B에서 C가 빠진 건요. 그럼 이때는 5, 6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번, 6번. 그럼 이때 얘네의 교집합은요. 지금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집합이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야 되는 거니까 1번은 지금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2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기 2번을 보시면요. A 교집합이래요. 그러면 A 교집합 B 먼저 그냥 바로 찾을까요? A랑 B랑 교집합하는 건 번호에서 4번과 5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4번과 5번와의 지금 교집합, 그리고 C 여집합이래요. 그러면 C의 지금 여집합은 C가 지금 3, 4니까 그거의 여집합은 1, 2, 5, 6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랑 지금 교집합을 찾으래. 그럼 겹치는 게 지금 몇 번이야? 5번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5번인데 우리는 지금 2번에 대한 영역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얘도 지금 틀리다 이렇게 지금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3번 보기 보겠습니다. 지금 3번 보기는요. A 차집합 B를 다시 찾자라고 했죠. 그럼 A 차집합 B는 지금 이 상태에서 2번과 3번의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교집합 A 차집합 C를 찾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A에서 C가 빠진다면 그때는 지금 2번과 5번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얘랑 교집합은 지금 결국 2번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2번 영역, 그러니까 즉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 집합 A가 1, 2, 3 그리고 A 차집합 B가 1, 2 그리고 A 여집합의 교집합 B 여집합이 6이었을 때 이때 집합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이런 건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우리가 지금 채워가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A 집합, B 집합, 그리고 전체 집합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 그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채울 수 있는 형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때 A 차집합 B 여기가 먼저 눈에 띄었어. 그럼 순수한 A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가 1, 2. 근데 A 집합은 지금 1, 2, 3을 갖고 있겠으니까 나머지 3은 교집합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때 얘는요 여집합에 여집합이 보이니까 드모르간으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지금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구나. 그럼 그거는 결국 여기가 6. 그럼 나머지 지금 4, 5가 지금 순수한 B에 들어갈 거고, 그럼 최종 집합 B에 대한 집합을 구하라. 그럼 이때 여기는 원소가 3, 4, 5를 갖고 있는 집합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 시간에 연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오늘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건 교환 법칙,
즉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랑 같고 A 교집합 B는 지금 B 교집합 A랑 같아요. 이런 교환 법칙이 있었다라는 거와 두 번째 결합 법칙도 배웠었죠. 그래서 합집합에서도 결합 법칙이 존재하는 거고 가능하다. 이렇게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리고 교집합에서도 우리는 지금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는 걸 지금 기억해 주겠죠. 그러면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분배 법칙이라는 내용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은 A 합집합에 B 교집합, C 이렇게 쓰여 있으면 A 합집합 B에 거기에 지금 A 합집합 C와 교집합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었고 A 교집합에 B 합집합 C여 이렇게 돼 있었으면 A 교집합 B와 그리고 A 교집합 C에 그거의 합집합을 찾아라.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이름 드모르간 법칙이 있었죠. 그러면 이때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으면 A 여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으로 그리고 B의 지금 여집합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걸 기억을 해서 이렇게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으며 우리가 객관식에서 좀 더 편하게 풀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번호 놀이를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서 문제 푸시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